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찬승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대리해서 동일한 집합 건물 현장에서 연이어 승소한 두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건은 입주자들이 법원 허가를 받아 관리단지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결정. 또 다른 사건은 무자격자가 소집한 관리단지회는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입니다. 두 사건 모두 집합 건물의 관리단 소집 권한을 놓고 벌어진 다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은 저희 의뢰인, 즉 입주자 측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무대는 수도권의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A, B, C, D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된 집합 건물인데 문제는 B동의 관리인이 자신을 통합된 전체 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 권한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건물별로 자체적으로 선임된 관리인이 있었지만 그 관리인들이 사임한 이후에 B동의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통합 관리인이다 라고 주장하며 집회를 소집하고 각종 결정을 추진했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관리인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회의를 열겠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인이 집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들이 바로 모일 수 없다는 점이었죠. 저희 의뢰인들은 전체 약 200명 중 60명의 서명을 받아 관리인에게 이러이러한 안건으로 관리단집회를 열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서명에 날짜가 없다, 신분증 사본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무시했습니다. 법은 신분증 사본이나 날짜 첨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의자가 명확히 특정되고 회의 목적이 구체적이면 요건을 충족한 겁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4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신이 주도하는 회의를 소집했죠. 법원은 이를 명확히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입주자들이 직접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다며 관리단집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소집허가 결정이 나기 전에 관리인은 서둘러 2025년 10월 24일에 우리도 회의하겠다며 공고를 냅니다. 입주자들은 즉시 저를 통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집회는 무자격자가 소집한 불법 집회이므로 열지 말게 해달라. 법원은 2가지를 명확히 봤습니다. 첫째, 이미 관리인은 4개월 이상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집합건물법상 소집 권한을 상실했다는 점. 둘째, 그가 소집한 집회 안건이 입주자들이 요청한 안건과 겹치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결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위법한 집회라며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두 결정은 하나의 건물에서 누가 정당한 관리인이고 누가 회의를 열 수 있는가를 명확히 가른 판례적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단호했습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 법률 요건을 갖춘 청구가 있으면 즉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또 형식적인 명분을 내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회를 조작하려는 시도를 명백히 제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은 입주자들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 특히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단이 사실상 권력기관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비, 입찰, 하자보수 등 모든 결정을 다루니까요. 그런데 누가 관리인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특정인이 자의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면 집단 혼란이 생기고 관리비, 집행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을 법원이 그어준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관리단의 권한은 절차를 지켜야만 인정된다. 입주자들의 법적 권리는 법이 보호한다. 이 2가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집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단과 입주자 사이의 분쟁, 불법 집회 소집, 관리인 자격 문제 등 복잡한 사안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전문 변호사로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